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9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네, 지난 영상들을 쭉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다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말이 작품이에요. 자기 말이 인격이고 말이 성품이고 말이 마음인데 마음이 드러난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저의 최대 관심사는 말입니다. 말. 여러 방면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 그 계통의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들었어요. 정치 세계의 정치의 전문가, 대통령이 하는 말도 듣고, 장차관들이 하는 말도 듣고, 과학자들이 쏟아내는 지식의 말도 들어봤어요. 예술인들이 하는 말도 들어보고, 철학자, 사상가, 세상에 내노라는 자들, 세상에 이름 꽤나 있는 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서는 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었어요. 역시 신령한 말, 영적인 말, 절대적인 말, 열매와 같은 말, 씨와 같은 말, 핵적인 말을 들은 자로서 세상에 이곳저곳 유명하다고 하여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았어. 그 말도 그 분야, 그 계통에서 맞는 옳은 말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 말을 들어보면 말이 상식적이고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온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분야, 그 계통, 그 센터에서만 걸을 뿐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맥을 못 써요. 집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뿐입니다. 집안 퉁소라고 하죠. 방 안에서만 개들도 텃세를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이 있죠. 영역 밖으로 나가면 말 그대로 맥을 못 쓰는 거예요. 맥박이 멈추고 숨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이 작품이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앵커, 아나운서, 사회자, MC, 방송,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말을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정치인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것인가? 연예인들, 개그맨들, 코미디언, 연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말은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것인가? 말은 땅과 하늘의 것을 이어주는 기능,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서로 일체시켜주는 중간재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인간과 신, 행위와 정신, 이 두 세계를 서로 이어줘야 됩니다.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두 세계를 연결시켜줘야 된다. 두 세계를 이어줘야 된다. 두 세계를 합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신령한 것을 알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말은 정말로 잘하는 말입니다. 그게 잘하는 말이에요. 말은 서로 연결시켜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나라와 저 나라를, 이것과 저것을, 이 마음과 저 마음을 서로 합치시켜주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지고 연결시켜줍니다. 그렇죠? 말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말은 서로 이어준다, 하나가 되게 해준다, 융합시켜준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행위와 정신을 서로 이어줍니다. 그렇죠? 말은 그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이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맞죠? 말이라는 것은 이어주는 속성이 있다. 말은 서로 연결시켜주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 하면은 그 말을 들었으면 신령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들었으면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들었으면 사람이 아닌 내적인 세계,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풀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속이 후련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분하고 마음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반대로 말을 못하는 거겠죠.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속이 후련해야 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속이 확 풀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속이 풀리게 속을 풀기 위해서 해장국을 먹고 독한 술을 또 마시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또는 남자를,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육적으로 각종 것을 취해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심지어 몸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말 그대로 이것저것 쏘이면서 다니지만 마음만 퉁퉁 부을 뿐입니다. 독침을 맞고 벌침을 맞고 마음만 퉁퉁 부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마음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것을 제대로 확실히 알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땅이 딱딱한데, 땅이 메말랐는데, 땅이 건조한데 그 땅에다가 모래를 뿌린들, 돌을 던진들, 그 땅을 발로 밟은들 그 땅이 풀리겠습니까? 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렇죠, 촉촉히 축축히 젖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땅이 풀리는 것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그렇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 마음의 적시는 이 진리로 인해서, 이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 이해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풀려야 돼요.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다.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답을 찾지 못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답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답을 못 찾고 어디에 답이 있는가 해서 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답을 못 찾을 때 답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휘말려들고 문제 속에 빠져들고 문제 속에 붙들려 들었을 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어요. 답답하다. 답이 어디 있는가? 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어떤 큰 것을 알아야 돼요. 말로 인해서 어떤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질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속에 잡히게 되면 그 속에서 육체는 그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이름하여 다름 아닌 우리가 구사하는, 우리 늘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은 드러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 물질에 속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말이란 말이에요. 드러나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게 말인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말을 통해서 육체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육체 한계에 빠져 있을 때, 육체의 한계에 걸려들었을 때, 육체가 그 한계에 빠져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때 그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벗어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답답한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문제 속에 꽁꽁 묶여 있을 때 답을 알면 금방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육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말 같은 말이 자기 문제를 풀어주는 것, 저마다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집 짓는 문제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는 육적인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이 그 표상의 민족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극적으로 못 먹고 못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벗어나서 지금은 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한국이란 나라 극적으로 대조적으로 그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먹고 사는 1차원적인 육적인 문제, 본능적인 문제, 의식주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 온 인류의 표상의 민족인 대한민국의 문제는 곧 인류의 문제예요. 이 세상 이와 같이 돈을 쫓고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이것도 육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젊었을 때는 잘 안 나타나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젠 자기가 육적으로 땅에 속한 육신의 것들을 다 누리고 나면 끝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꼭 풀어야 돼요. 영혼의 문제. 아직 젊었을 때는 건강이 받쳐주고 아직 자기의 청춘이 받쳐주고 자기의 열정과 정열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그 문제가 호련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과일나무를 보십시오. 아직 새싹이었을 때 줄기와 가지, 잎이 푸르고 그야말로 꽃이 피었을 때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을 지나 겨울 되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사람도 어렸을 때는 그 문제를 잘 몰라요.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고 인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가 인생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발산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로 여러 가지로 해볼 거 다 해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결국은 허무감을 느낀단 말이죠.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다 누려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권력을 다 차지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지식을 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나라 저 나라 온 세상 산의 진미를 쫓아서 다 누렸어요. 그런데 육신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느덧 자기도 백발 노인이 된 거예요. 거울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만년 청년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어느덧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몸이
자신의 모습이 백발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허탈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허, 허탈 웃음, 허무한 웃음이죠. 정말로 탈탈 털린 기분이죠. 이게 뭔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게으르게 태만하게 아무렇게나 산 인생이 아니고 누구봐도 극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추스리면서 얼마나 극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근면성실하면 한국인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30년, 40년, 50년 세월을 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끝에 거울을 보니까 어느덧 백발 노인이 된 자기 모습을 보고 인생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허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알겠죠? 그때서야 비로소 어이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늦습니다.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인생 성공하는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떤 기술을 가져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온 민족의 사람들, 온 인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영원히 성공하는가, 절대적으로 성공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이와 같이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핵심 결론, 주저리 말한 것 같은데 결론,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같은 거, 결론. 아까 그것을 순간 캐치한 거예요. 그 영감이 스쳐 지나갔는데 순간 그걸 잡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요리를 했어요. 핵심을 잡고 주변적으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을 듣고 살고 있어요. 유튜브나 각종 보십시오. 모든 영상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들이 범람합니까? 홍수예요, 홍수. 정보, 각종 소식, 말들. 온 지구상 80억이 저마다 입을 벌려 개골 정말로 한여름에 개구리들이 울듯이 그렇게 개골 골 때리는 말도 있고 골 깊게 하는 말도 있고 골치 아픈 말도 있고 말 그대로 골 속에 깊이 스며드는 말도 있고 쫑각색의 말들이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은 말의 시대입니다. 이 말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핵심적인 이 말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와 같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수학 공식이나 어떤 물리 공식, 화학 공식, 절대적인 법칙 공식을 듣게 되면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절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공식, 어떠한 공식이 있죠. 100이면 100 그대로 하기만 한다면 그대로 되는 것이 공식의 공식.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인생이 허탈 웃음이 나오지 않는 공식이 있어요.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면서 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면서 이 지구에서 이미 답이 다 있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디 다른데 저 달이니 화성이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 나라에, 자기 고향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외국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어디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자기의 삶 속에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어디 다른 사람 것을 다른 데 한눈 팔고 있었단 말입니다. 알겠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어요. 핵심이 안 나왔어요. 껍데기를 까고 과육을 발라먹고 그 속에 마지막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불쑥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씨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핵은 주변이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적인 것을 다 살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핵을 아까 제가 순간 잡고 영상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라. 지구는 만드는 세계다. 잘 보십시오. 지구, 자연의 법칙은 만들잖아요. 생명체, 모든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죠?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죠?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 우리 육을 만들 때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돼요. 맞죠? 우리 육을 만들 때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내 몸, 타고난 몸을 만들려면 그냥 안 만들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만들어져요. 몸을 멋지게 만들다 그러면 반드시 행위, 운동, 실천,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 행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죠? 행하라, 움직여라. 움직임으로 몸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물고기가 아닌데도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수영선수의 몸으로 만들고, 인간은 치타나 사자나 원숭이가 아닌데도 그와 같이 뛰고 달리고 장대 높이 뛰기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박쥐가 아닌데도 윙슈트 이런 것을 착용하고 박쥐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종 각색으로 사람은 자기 몸을 만들어요. 만들죠? 행위로 만드는 거예요. 맞죠? 행위로 만든다. 알겠어요? 1차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잘 보고, 이 세상에 속한 직업, 이 세상에 속한 각 분야, 전문 분야, 나름대로 아마추어 분야, 또는 이 세상에 속한 좀 각색의 일들을 잘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같이 행함으로 만들었어요. 정치인은 정치 세계에서 행함으로, 경제인은 경제 세계에서 행함으로, 교수나 박사, 석학 이런 사람들은 대학에서 행함으로, 그 계통의 그 일을 10년, 20년, 30년, 40년 꾸준히 행함으로 그 분야의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직업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또 각자 학자들은 그 세계에서, 그렇죠? 예술가 그 세계에서 크게 보면, 그렇죠? 운동선수는 또 그 세계에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누구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권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무명인, 누구는 서민, 그야말로 노동자, 권력이 없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저마다 그 분야, 그 위치에서 그 지식을 배워서 적극적으로 행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용주, 어떤 사람은 피고용주, 어떤 사람은 지도자,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노동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림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지체, 어떤 사람은 윗사람,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행함으로 각각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육이. 그래서 육을 만들려면 육을 아주 빛나게, 육을 아주 귀하게, 자기 육체, 자기 몸을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권위 있게, 아주 비싸게, 자기 인생을 비싸게 만들려면 이와 같이 몸은 행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것이고 책을 읽고 그게 해당되는 일을 행했죠. 정치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여론을 자기에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그에 해당되는 일을 했죠. 자, 뭐든지 이 세상에서 이 육에 속한 것을 고급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렇죠?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멋지게 만든다. 말을 멋지게 만든다. 말을 작품으로 만든다. 생각을 정말로 작품으로 만든다. 어떻게 해야 생각을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왜? 육신은 아무리 잘 해도 육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 공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100년 살고 나면 끝나는 게 육이라는 말입니다. 넉넉히 100년 살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누구는 그것도 못 채우고 끝납니다. 100년도 못 채워요. 100살 사면 100세 인생 크죠? 보통 평균 수명 80이잖아요. 육체는 이와 같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비싼 옷을 입히고, 아무리 진기 명기 그야말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가꾸고 꾸미고 자랑을 한들, 이 육체는 때가 되면 허무하게 허탈 웃음이 나오게 쓰러지고 그야말로 역시 백발이 되어 나중에는 이제는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돌을 닦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만들어야 된다는 것. 육을 진귀하게, 우리 육체를 고귀하게, 거룩하게, 이 육체를 아주 명품처럼, 이 육체가 아주 유명인으로 비싸게, 자기 몸을 비싸게 만들려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있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허무하지 않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마음이 걸작품처럼, 마음이 진기 명기처럼, 마음이 정말로 진품, 명품, 마음이 비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은 만들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는데 모른다. 아는데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확실히 몰라. 늘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그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마음을 만들려면 소리를 해야 된다. 소리.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몸을 만들려면 행동해야 된다. 마음을 만들려면 말을 해야 된다. 이게 공식입니다.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몸을 만들고 싶어요? 부지런히 행하기 바랍니다. 초놈을 다투어 행하기 바랍니다. 주어진 하루 24시간 동안 자기 몸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행하라, 실천하라, 움직여라. 자,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허무하지 않게, 절대적으로 귀하게,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단단하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마음이 흐물흐물 무너지지 않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을 하기 바랍니다. 말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육적으로 귀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행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나아가 위대하게,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 곧 그 말을 명품으로 만들려면, 말이 작품이 되게 하려면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끝도 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말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기 말을 갈고 닦아야 된다. 말을 갈고 닦아야 된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육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행위와 동떨어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행하고 실천하고 행한 그것을 말로 연결하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닦는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닦고 그 행위에서 나오는 말을 또한 닦는 것입니다. 1차 육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닦고, 2차 거기서 파생된 말을 또 조리 있게 함으로 말을 가지고 말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마음이 일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안 닦여요. 말의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의 명품이 나오지가 않아요.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닦아라, 말을 만들어라, 마음을 만들어라. 그렇죠? 자기 마음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려면, 몸을 잘 만들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뛰고 달리고 해야 돼요. 부지런히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몸매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기 몸을 몸짱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몸의 각선미를 나타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운동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정말로 멋지게, 몸짱처럼 마음짱, 마음이 정말로 신비하게, 마음이 아주 빛나게, 마음이 윤기나게,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마음이 신비하게 작품처럼 만들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운동이 바로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26분에 걸쳐 숨도 안 쉬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부지런히 오늘도 말을 합시다. 핵심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밝게, 자기 마음을 견고하게,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자기 마음이 신령하게, 자기 마음이 확실하게, 자기 마음이 무엇입니까? 신비하게, 자기 마음이 정말로 그와 같이 마음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몸의 운동과 같이 마음의 말을 해라. 알겠죠? 마음의 말을 해라. 알겠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자기 마음의 말을 합시다. 말,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계속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내 소리를 내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죠. 다른 것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서울 부산을 부산하게 왕래를 한들, 비행기가 이 바다 저 바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넘나든들 내가 안 움직이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이 활개를 치고 여기저기 날아다닌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이런 지식 저런 지식, 각종각색으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념, 자기의 주장, 철학, 사상, 자기 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죠? 그 말을 하루 종일 들어도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안 돼요. 부족해도 어린 아기가 일어나려고 꼼지락거리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는 어린 아기가 발버둥 치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려고 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와 같이 끝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려고 어린 아기가 발버둥 치듯이 자기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말이 초라하고 형편없고 자기 말이 무지해도 기죽지 말고 부지런히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발로 두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뛰어라, 날아라, 자기 몸을 일으켜 세워라. 그와 같이 자기 말을 일으켜 세워라. 자기 두 말로, 육적인 말과 영적인 말 두 말로 일어서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로
내가 못 일어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지구 세상은 충분히 넓어요. 80억 인구가 80억 명이 자기 두 다리로 일어서서 살기에 넉넉합니다. 이와 같이 이 진리의 공간, 이 진리의 세계, 이 세계는 80억이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충분히 넓어요. 땅과 하늘 충분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넓은 세상에서 자기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집이 있잖아요. 이 지구 땅 80억 84억이 바글바글 산다고 하잖아요, 지구에. 그런데 이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들을 짓고 살아도 이 땅은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자기가 일어설 자리는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인구 밀도가 높고 아무리 내가 일어설 곳이 없다고 해도 자기가 일어설 자리가 이 땅 지구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신령한 세계, 우리의 말도 자기가 일어설 자리가 있어요. 말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말을 일으켜 세워라. 말을 바로 세워라. 자기 말로 서야 된다. 자기 마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홀로서기 하는데 마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오늘날 마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그렇죠? 잘 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아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인생이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지니까 마음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합시다. 네, 아까도 가면서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걸어는 다니는데 왜 혀를 묶어놓고 있습니까?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렇죠? 걸어가면서 말을 하란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말을 하자면 이 말이 잠을 자요. 또는 이 말이 어디 딴 데가 있어요. 자기 몸의 육의 행위와 말은 일체가 돼서 부부일체처럼 하나가 돼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쉽게 안 돼요. 사람은 걷기만 해요. 그리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걷는데 지금 보이는 장면을 보고 새가 날아가는지 비둘기가 날아가는지 물이 흘러가는지 행인이 지나가는지 차가 지나가는지 지금 구름이 지나가는지 해가 떴는지 해가 지는지 지금 시시각각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내 육이 그것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그 마음, 감동, 감정, 감각, 이것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안타까운 현실은 있지도 않는 가상세계에 빠지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어떠한 유튜브를 쳐다보고 영상을 쳐다보고 그 영상은 현재와 너무 동떨어진 세계예요. 현실과 이반된 세계예요.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세계예요. 그 영상, 스마트폰, 유튜브, 각종 그런 소식들, 이런 것들은 실상 내가 지금 여기 처한 이 현실과는 무관한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획당했어요. 아까 순간 그 영상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미끼에 유혹당해서 미끼를 딱 묻는 순간, 낚싯줄에 걸리는 순간 그 물고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바로 바닷속에서, 강물 속에서, 저수지 속에서 공중으로, 허공으로 끌려올려 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미끼에 물렸어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알겠죠? 묶이지 맙시다. 끌려가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허상, 가상, 망상 세계 빼앗기지 맙시다. 끌려가지 맙시다. 감사합니다.